농구의 길이라는 게 한국 농구에 기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NBA나 이런 농구와 상관없이 모든 농구는 길이 하나인 건지. 네, 아니 저는 다 같다고 봅니다. 그 농구의 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항로라는 게 있듯이 보이지 않는 길이 다 있는데 농구도 사실은 이 안에 길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보시고 세트를 또 설명을 들으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게 숫자를 써놨어요. 이렇게 5, 1, 4, 2, 3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지션이 사실 최근에는 구애받질 않아요. 뭐 빅맨이든 작은 선수들이든 다. 근데 하지만 세트 플레이를 이런 거 할 때 포지션이 1, 2, 3, 4, 5루는 다 정해주고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 트랜지션 상에서 달리는 길을 제가 지금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번 그 현대 농구에서 말하는 이제 빅맨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리바운이 끝나고 이제 뛰는 방향을 설명할 건데 이게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리바운을 어디서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자 리바운을 안 잡은 빅맨은 림런이라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일자 라인을 선을 링까지 걷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로 바로 다이렉트로 골밑까지 뛰는 걸 림런이라고 해요. 또 윙 2, 3번들 윙에 해당하는 포워드들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양 코너에 띄워주는데 이 코너에 가깝게 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리바운을 이 위치에서 잡았다고 치면 4번이 잡든 5번이 잡든 반대에 있는 빅맨은 림런을 해주고 자 1번은 이 공을 잡는데 이렇게 잭나이프 컷이라는 컷을 해서 잡을 수도 있고 뛰면서 아웃렛 패스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2, 3, 5가 뛰고 있죠. 그러면 그 늦게 리바운을 잡은 또 빅맨은 이렇게 달려주는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려줘야 서로 엉키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트랜지션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뛰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2, 3번들이 이렇게 코너에 붙여서 띄워줘야 돼요. 만약에 이 정도 위치에서 쓰게 된다면 치고 오는 1번 선수가 이 거리만큼 손해보게 돼 있어요. 자, 농구의 포지션은 코너, 윙, 탑, 윙, 코너. 지금 제가 여기 이게 그려놨죠. 이렇게. 요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5 스팟. 거기에 엘보우라는 스팟이 있어요. 이렇게. 엘보우는 그냥 단순해요. 여기 지금 프리드로 끝에 이렇게 엘보우처럼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엘보우라고 하고요. KBL도 마찬가지예요. 농구팀 훈련장을 가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X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3점 라인 위에 또 라인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 선수들이 이제 스페이싱을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뾰족하게 베이스에도 이렇게 그려놓는 팀들도 있어요. 요거를 덩커라고 그래요. 덩커. 근데 그냥 쉽게 왜 덩커냐면 들어가서 패스를 줬을 때 미국 선수들이 드리블 없이 바로 덩크를 할 수 있는 스팟이라 그래서 덩커 스팟인데 이렇게 베이스 라인에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그 이유는 스페이싱을 요렇게 잘랐을 때 요 아래 요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트레이션 상황에서 이렇게 패스를 코너에 줬을 때 커팅을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코너에서 잡으면 어렵지 않은 패스로 턴오버가 줄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요 위치에서 잡으면 커팅하는 선수에게 공을 주기 위해서는 내 앞에 수비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다 띄우는 패스를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패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스페이싱, 이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스팟이 있고 스페이싱이 있고 사실 농구에도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이유는 그 위치에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이제 이런 표시 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코트에 가서 운동을 해도 플레이를 해도 이렇게 코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춰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농구의 길이라는 거는 거기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거에 따라 선수들의 퀄리티가 차이가 난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농구의 길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상황을 읽고 반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트를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요. 선수들한테. 그러면 다 알아요. 이대로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농구는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비가 어떻게 위치를 떨어질 건지 되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여기서 핸드오프하는 과정에서 완벽히 걸려서 변준영이 오픈으로 왔는데 그냥 쏘겠죠.
아니, 잘 읽는 선수들은 빅맨이 얘 따라간다고 치면 오픈이 났어요. 돌파를 하든지 안 하고 이렇게 치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DHO라 그래서 여기서 걸렸을 때 이렇게 제가 드리블 치고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 윙에서 탑으로 지금 위치를 바꿔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 때 자 여기서 길이 나와요. 이제 얘는 아까 올라간 길이 어디냐면 코너로 없어져 준 게 길이고 얘는 그대로 있는 게 얘 목적이고 얘도 걸어줬으면 들어가는 게 얘가 길이에요. 사실 이렇게 핀다운 후에 만약에 핀다운 이게 팀의 전략적으로 핀다운 후에 가만히 있으면 픽앤롤이 나오는 거고요. 들어가면 픽앤팝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길 약속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자, 여기서 핸드 플레이를 해서 걸어주고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되면 팝아웃 플레이를 하죠. 이게 들어가서 지금 오세근이 일로 가는 줄 알고 늦게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열렸어요. 근데 자기 찬스 만든다고 갑자기 커팅을 들어가요. 이렇게 내 찬스 보겠다고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길을 어긋나도 이게 문성훈 선수가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 커팅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요. 뭐 어떤 일이 생기냐? 변준영은 좀 비었으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겹쳐요. 이게 우리가 우리 편을 막는 효과를 보는 게 농구에 이렇게 움직이면 차라리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길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상황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세근과 함지훈이 이거 할 때 항상 왜 잘한다고 칭찬을 받냐면 딱 걸려서 드리블을 쳤을 때 요 베이스에 붙어 있다가 확 뛰어나와요. 여기 왜 뛰어나오는 요 길과 요 타이밍이 중요한 이게 농구의 길이라는 거예요. 코트가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크기 때문에 수비도 10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경기를 약속이 돼 있어도 이 가드가 칠 때 이 앞에 큰 선수가 공에 손이 오기 때문에 몸을 틀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이게 사실 해치 디펜스 당해보면. 근데 그때 우리 빅맨을 체크하는 거죠. 그때 쟤 뛰어 올라오는데 그 시간이 좀 긴 시간이 필요해. 이때는 또 거꾸로 시간이 긴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뛰어오는 시간에 얘가 자기 거를 방어도 하면서 패스도 할 수 있는데 요게 짧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게투한테 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게 올라오죠.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길게 올라오면 요 로라는 선수한테 패스 주는 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또 로테이션이나 이런 수비에게 오히려 거꾸로 역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요 엘보에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엘보에서 한 발 위 짧아야 돼요. 이게 2대1이 왜냐면 반대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다 방지하려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누가 봐도 농구를 보시다 보면 볼이 탁 멈추지 않고 탁탁탁탁 움직이고 선수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코트에서 사이드 투 사이드라 그래서 볼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싸서 눕는 장면도 보이시죠. 모두가 같은 길에 같은 타이밍에 길도 읽었고 상황을 읽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오페스인데 드라이브에서 킥이 나왔어요. 멈칫하고 공이 안 나오고 한 타임 늦게 나와서 로테이션 하는 수비가 딱 와 서 있고 또 왔는데 로테이션 딱 죽은 볼이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돼서 터프샷 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 공격이 그 보이지 않는 길에 누군가가 자꾸 바이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를 가장 못하냐면 기다리는 걸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선수도 많이 보일 거예요. 코트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도 움직여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사실은 안 들어왔다 나왔다. 차라리 커팅을 했다 나오는 게 커팅은 어떤 걸 커팅이라 그러냐면 볼이 윙으로 갔을 때 이쪽에 있는 반대 윙이 엘보를 기점으로 이렇게 커팅을 들어가면 골밑까지 가는 게 커팅이에요. 항상 커팅은 골대를 안으로 지나가야지 커팅. 이게 기본 정석입니다. 그래야 이 코너에 있는 선수가 윙으로 와주고요. 아까 제가 말한 45도 지점이죠. 윙. 그럼 따라왔을 때 이 선수가 나올 길을 만들어 줬어요. 이미. 자, 이게 또 코트 길 모는 선수도 이렇게 서 있어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양쪽 길이 막혔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시 이렇게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구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농구의 길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렇게 와주고 이렇게 가지고 자, 또 공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렇게 커팅을 또 들어갔죠? 그럼 자 이제 어디가 뺐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없죠? 메워줘야 돼요 이렇게. 왜 메워줘야 되냐면 얘를 내보내야 되는 길을 만들어. 얘 일로 나가면 여기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 농구의 기본 길.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황을 읽는 능력. 이 친구가 인투 더 페인트 했어요. 페인트 들어갔어요. 공격을 시도했어요. 이때 들어가면 상황에 안 맞겠죠. 농구는 공격의 우선권이 있고 공격이 강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펜스가 정확한 길과 정확한 스페이싱을 해준다면 사실 수비가 할 수 있는 건 확률을 줄여주는 것 뿐이지, 스틸은 개인적인 1대1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스틸을 당하는 때 보면 선수, 그러니까 스페이싱이 잘못돼 있거나 선수 간의 위치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경우가 거의 한 70% 넘는 것 같아요. 특히 농구의 길이 어디서 많이 엉클어지냐면 트랜지션 상황에서 많이 엉클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트랜지션도 그냥 막 아무거나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짜여진 오펜스가 다 있습니다. 팀마다. 사실은 그 길대로 바르게 뛰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 하나가 길을 잘못 들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서로 부닥치거나 서로 공간을 먹어서 서로의 찬스를 서로가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이관희 선수 그 엎어지는 장면은 좀 유명하니까 그 뭐 뒤통수도 한 대 맞잖아요. 이관희가 이렇게 패스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탁 맞잖아요. 길이 잠깐 틀린 거예요. 서로.